만들어지는 세포 분열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세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이 있다라고 간단하게만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모든 분열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과 염색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의 세포에는 핵이 들어있고 그 핵 속에 엄마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배우고요. 여러분이 고일통합과학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핵과 세포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다양한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들, 마이토콘드리아나 또는 엽록체나 여러 가지 등등을 또 추가로 배우실 건데, 우리의 지금 초점은 자,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체세포에, 자, 여러분의 체세포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체세포는 뭐였어? 수정란이었어. 수정란. 오케이? 그래서 그 수정란에, 그지? 정자와 난자, 아빠가 준 정보 판틈, 엄마가 준 정보 판틈이 믹스된 하나의 핵이 될 거고요. 수정란 속 하나의 핵에, 그지? 하나의 핵에 엄마로부터 받은 정보 판틈,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 판틈이 있을 거야. 그게 평상시에는 염색사 모습으로 이렇게 실가닥처럼 존재해. 염색사 모습으로. 오케이? 그러면 야, 어떨 땐 어떤 걸 만들어라, 어떨 땐 어떤 효소를 만들어라, 어떻게 호르몬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떠한 물질을 하라라고 하는 모든 명령어를 이 핵 속에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아서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살짝 덩치가 커졌어. 그래서 물질 교환이 불리해. 얘보다는 얘가 살짝 더 덩치가 커지니까 표면적은 얘가 더 넓어져서 뭔가 물질 교환에 유리해 보이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덩치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오히려 더 작아져서 더 비효과적이야. 그지? 덩치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더 작아진다고. 작아져서 더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고. 유리한 게 아니야. 불리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한 다음에, 그지? 너도 핵을 갖고 있고 니도 핵을 갖고 있고 해서 두 개로 나뉘어지게끔 하는 게 낫겠지. 그지? 그러면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먼저 복제를 한 다음에 나도 핵 갖고 있고 니도 핵 갖고 있어서 나눠지자라고 하는 게 맞을 거잖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계획된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 흐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 세포 주기라고 표현해요. 세포의 일생. 오케이, 세포 주기. 여러분의 책 어디? 상단부에 나와 있어. 위에 상단부에 세포의 주기. 여기 이 부분에. 그지? 세포의 주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어디? 페이지 134쪽에 위에 여기 세포 주기. 여기를 설명할 거야. 세포 주기. 페이지 138쪽에 세포 주기. 상단부에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대부분은 간기에 머물러 있어. 대부분은 간기에 머물러 있어. 간기는 일반적으로 핵이 뚜렷하고, 뭐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간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이 다 간기야. 간기. 핵이 뚜렷하고 그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을 하는 식이야. 핵 속의 유전 정보로부터 필요한 효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해가지고 막 물질을 하고 있다고. 나 지금 138쪽에 상단부 하고 있어. 134쪽에 상단부. 맞냐? 134쪽이죠. 4쪽에 A에서 해당하는 그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긴 그 부분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간기는 대부분 핵이 뚜렷한 핵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받아들이게끔 하고, 네? 물질 대사를 하는 시기야. 그게 간기야, 대부분. 근데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이 간기 시기를 또 다시 디테일하게 나눠. 간기를 G1기, S기, G2기로 나눠. 어떤 학교는 중학교인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로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여기까지도 저희 내신을 준비해야 되어 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간기의 시기를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눈다고. 간기의 시기를. 오케이? G1기, S기, G2기. 오케이? 대부분 다 간기에 멈춰있어. 그래서 G1기 동안 막 생활하다 보니까 살짝 덩치가 커져. 막 물질대사 하다 보니까 물질대사를 주로 하는 시기. 이따 쓸 시간 줄게. 주로 하는 시기.
오케이? 그래서 물질에서 살짝 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지니까 야, 이럴 바에는 내가 갖고 있는 핵 속의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두 개로 복제해서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싶은다고. 그래서 S기 때 유전 정보, 핵 속에 있는 DNA라는 유전 물질이란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식이야. 복제하는 식이. 오케이?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식이야, S기가. 그리고 복제를 했다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를 2배로 복제했다는 건,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한 번 더 복제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도 2배로 복제를 해서 완벽하게 2배로 카피를 한 다음에 나도 갖고 있고 니도 갖고 있고 딱 분열해서 2개로 만들어지면 딱 장땡이잖아. 그지? 그래서 G2기는 세포 소기관들도, 세포 속 엽록체 같은 그런 세포 소기관들도 2배로 준비하는 식이, 복제하여 준비하는 식이야. 이거 써줘봐. 네, 간기 시기를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눈다고. 간기 시기를 G1기, S기, G2기로 나눠. 네. 써져 있어. 오케이. 간기 시기를 G1기, S기, G2기로. 준비가 완전히 되어지면, 네, 이 간기를 거치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하기 위한 계획을 끊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집 이사할 때 다음날 바로 이사 가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절대 다음날 바로 이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요? 일단 거기 이사 가는 집에 나가는 짐 상황도 봐야 될 거고, 그죠?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는 날짜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이삿짐 센터의 그 단가도 봐야 될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여서 이사하는 날을 정할 거예요. 계약하고 이사하는 날을 정하고, 그리고 한 6개월 뒤쯤에 이사를 간다 하면 그 6개월 동안 엄마는 엄청 바빠요. 왜요? 이사 가는데 그치? 쓰레기까지 갖고 갈 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버릴 짐들 다 버리고 당근할 거 당근하고, 그죠? 또는 뭐 어디 사올 거 아니면 지금 뭐 할 거 막 짐을 줄여야죠. 그죠? 쓰레기까지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난리 부를수록 굉장히 바쁘게끔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이사하는 당일은 어때요? 거의 아침 일찍부터 한 7시, 8시부터, 그지? 거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끝나진 않아. 점심 먹고 한번 거기서 짐 싸가지고, 그죠? 포장이사로 해가지고 갖다 주시면, 그죠? 몇 층까지 사다리차 타가지고 올려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밥 먹게 하고 한 다음에 포장이사 해주신 분이 막 알아서 짝짝 집어넣어 주시면 하루 만에 끝나. 계획은 6개월이 걸렸는데. 세포 분열도 마찬가지라고. 거의 간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일날 분열해서 2개 세포로 나눠지는 그 분열하는 그 시간은 당일이면 끝나는 것처럼 요입동하는 그 순간 분열하는 이 시기에 금방 끝나버려. 그래서 세포의 주기는 간기가 있고, 분열하는 시기 분열기로 2개로 나뉘어져. 그리고 그 분열하는 분열기 시간 동안만 뭐가 등장하냐? 평상시 이 간기 시기에는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했던 유전 정보가 간기 시기에는 항상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했어.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했던 유전 정보가 언제? 분열하는 그 시기 분열기 동안만 뭐로 존재하냐면 그때만 염색체가 등장해. 염색체사가 염색체로 응축되어서 염색체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배어나는지 그 변화를 따고서 전, 중, 후, 말기로 시기를 나눠. 오케이? 그래서 분열하는 시기의 특징의 이름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어져.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돼요? 전기, 앞 전자, 가운데 중자, 뒤 후자, 종말할 때 맨 마지막 말자. 네, 전중후 말로 나온다. 전중후 말로. 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세포 주기가 있는데 대부분이 간기고 나머지 분열한 시기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때만 염색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럼 염색사가 뭐고 염색체가 뭔지를 인지를 해야, 그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해. 염색사는 이 사가 실사야. 실사, 실처럼 존재해요 라고 하는 정보야. 실처럼 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염색사라고 해. 실사. 한자로 실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염색사라고 하거든요. 자, 얘는 평상시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핵 속에 DNA가 있는 건 아시죠? 이렇게 이중화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담아주고 있는. 되죠? 그래서 DNA가 있고, 이 DNA상 여기 이제 고1이 되시면 여러분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이 기본 단위체 네모로 배울 거야. 오케이?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여러분 혹시 과학동화나 이런 거 좀 보신 분들은 여기에 막 모스 부호처럼 A나 T나 G나 C라고 써져 있는 얘네들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네 종류의 이런 모스 부호처럼 문자만 계속 반복돼요. A, T, G, C,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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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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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막 이렇게 반복되어 있거든.
이 디테일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야. 이 디테일에 대한 정보는. 근데 간단하게만 선생님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 정보들 이렇게 ATDT 뭐 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무스 보호처럼 나름의 약속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걔네들이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침 속에 야 여기에 해당하는 그 유전 정보의 명령에 의해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합성하게 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기배열 서열 정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 정보를 우리는 이 유전 정보에 대한 명령어가 뭐인 거야? 유전자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를 만들라는 유전자인 거야. 돼요? 여러분 음식 입에 들어가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여러분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져서 녹말을 소화시키게끔 해주죠. 오케이? 그리고 그런 유전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염기배열 서열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육을 수축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야.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게끔 할 때, 그지? 뭔가 팔을 들어 다리를 들어 하게끔 할 때 근육이 수축되게 할 때 에도 필요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런 단백질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 정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걸 내가 비유를 해보자면 이거야. 어떤 거냐면 과학책이 있지. 자, 과학책이 DNA야.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인지를 해야 돼. 유전자라는 개념을. 과학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3학년 1학기와 2학기가 다 합쳐져 있는 연간용 1년커리 과학책이잖아.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이중 나선 구조의 DNA야. 머릿속에 인지를 하면 오케이 핵 속에 들어있어. 핵 속에 그렇게 이 DNA가 들어있으면 이 책 속에 어디 쪽에서부터 어디까지는 1단원 내용이잖아. 그지? 1단원 내용이 여러분 뭐 배웠어? 화학 반응의 규칙성 그거 배웠었잖아. 그지? 1단원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쪽수에 해당하는 그 부분까지는 1단원에 해당하는 화학 파트였어.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유전 파트는 화학에 대한 정보가 놓여져 있는 유전자라고. 그 다음 2단원이 운동과 에너지잖아. 이 나머지 다른 쪽에서 블라블라 써져 있는 그 10쪽에서부터 50쪽까지 그 내용은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게 유전자라고. 운동에 대한 어떤 특정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염기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유전자라고. 이중 나선 구조 전체는 다 뭐라고 하는 거고 핵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치? 핵 속에 있는 DNA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중 나선 구조에 부분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정보들 뭐에 대한 정보들이 써져 있잖아. 화학에 대한 거, 지구과학에 대한 거, 물리에 대한 거, 그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특정 부분들을 우리 그걸 유전자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평상시 감기 때, 그지? 감기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염색 3모습으로 있다고. 펼쳐져 있어.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냐면, 봐봐. 여러분의 모든 세포, 여러분은 다 세포야. 이걸 인지를 하시면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인지해서 받아들이시게 되면 이 3학년 2학기 그 생물이 어렵진 않아.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막 무작정 외워서 국어적인 어떤 디테일 하나하나 구분 없이 문맥적인 의미 파악 없이 그냥 단순히 숙지 암기용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과학이 어려워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추정적이고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 몸은 다세포 생물이야. 그지? 그리고 여러분은 한 개의 체세포서부터 계속 똑같은 세포를 카피해가지고, 그죠? 눈에 해당하는 세포도 만들었고, 귀에 해당하는 세포도 만들었고, 똑같이 여러분의 한 개의 수정란에서부터, 여러분을 만든 한 개의 수정란, 엄마 아빠가 줬던 그 수정란 한 개에서부터 계속 다세포인, 개체인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다 만들어서 지금 자리 잡아 있어. 각 기관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체온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내 몸에 근육세포에, 오케이? 그리고 내 몸에 눈에 들어있는 세포에 또는 내 몸의 침세포에 동일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근육을 수축 이완하게끔 해주는 유전자는, 그지? 근육세포에선 주로 쓸 거야. 오케이? 근데 그 근육세포에서 주로 쓰는 근육 수축에 대한 유전자만 남겨놓고 내가 안 쓴다고 해서 아밀레이스라는 유전자를 델트해서 버렸을까? 그러진 않아. 계속 빨리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막 동일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핵 속은 어디 세포 속에 있는 핵이냐면 근육세포 속에 들어있는 핵이라고 한다면 그 근육세포는 이 유전 정보는 엄청나게 자주 필요해서 늘 언제든지 펼쳐다 보도록 주로 항상 펼쳐놓고 쓸 거라고.
근육을 수축하는 것과 필요한 단백질을 계속 합성해내야 되니까. 그지? 근데 그 아이는 아밀레이스를 맞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는 근육세포이기 때문에 주로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해서 잘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겨울철 옷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옷장에 긴 패딩이 여전히 있나요? 아직 옷장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치만 지금 겨울옷을 꺼내다 입을 리는 없잖아. 아무리 우리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와서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너무 콜드해지진 않겠잖아. 한여름이니까. 근다고 해서 버리진 않지, 겨울옷을. 그지? 지금 현재 덥다고 해서 겨울옷을 버리면 바보죠. 그냥 내년에 다시 겨울이 되면 그 옷 다시 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클린하게 다시 세탁만 해서 입으면 되잖아. 부피가 크니까 그냥 압수만 해놓으면 되지. 필요할 때 꺼내다 쓰도록. 그지? 그러니까 자주 쓰는 정보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고요. 자주 안 쓰는 거, 다음번에 필요할 때 쓸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냐? 잘라 버리진 않아요. 다음에 필요할 때 혹시라도 다음번에 꺼내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하냐면 실패에 해당하는, 뭔가 정리할 때 정리하는 기준이 있지. 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으면 막 정리가 안 되고 꼬이잖아. 얘를 이렇게 동여매서 정리하잖아. 특히 이제 귀걸이를 할지 목걸이가 있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막 그냥 그대로 던져놓으면 지들끼리 엉켜서 나중에 풀 때 힘들다고요.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거. 그래서 따로 하나씩 걸어놓잖아. 뺄 때 편하라고. 그지? 그런 것처럼 정리정돈 해놓는다고. 자주 안 쓰는 거. 오케이? 자주 안 쓰는 걸 어떻게 정리정돈 해놓는다고? 이 아밀레이스와 같은 그런 자주 안 쓰는 유전자를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있어.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에다가 내가 지금 자주 안 쓰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2바퀴 반 정도 안 쓰는 유전자 부분을 이렇게 동여매, 응축을 시켜서. 오케이? 여기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자주 안 쓰는 유전자니까 히스톤에다가 저 자주 안 쓰는 아밀레이스 유전자 부분의 DNA를 이렇게 2바퀴 반 정도 동여맨다고. 그래서 응축을 시켜놓는다고 이렇게. 오케이? 얘를 이렇게 가만 메고 있으면 자주 꺼내다 쓰는 부분은 아니고 펼쳐놓고 있으면 자주 꺼내다 쓸 수 있는 부분의 정보일 거야. 되겠니? 예. 그래서 이렇게 응축된 부분, 그죠?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다가 활량제 단백질에다가 DNA가 지금 빨간색이 DNA야. 자주 안 쓰는 유전 정보 DNA가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펼쳐진 DNA도 있는 거죠. 펼쳐진 유전자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염색4 모습이라고. 염색4. 여러분의 책에 어디? 여기 이쪽에서부터 내가 체크해 줄게. 여기 DNA에서부터, 그죠? 여기 지금 응축된 부분 이렇게 있는 거. 여기까지의 모습이 염색4 모습이야. 오케이? 염색4 모습. 평상시 단기 때 여기 이 DNA에서부터 여기 응축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응축되는 거 있지. 얘를 우리는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단 얘 적어줄게요. 써줘봐. 걔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뉴클레오솜.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패 역할을 주는 단백질에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 부분이 꼬여 있는 거. 히스톤 단백질에 자주 사용하지 않은 DNA 가닥이 2바퀴 반 응축되어 있는 거. 그지? 그걸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고. 히스톤. 거기 책에는 여러분 칼라로 되어 있는 책에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야. 그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지금 응축 동여매져 있죠? 그 동여매져 있는 얘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고요. 적어줘, 뉴클레오솜도. 그래서 염색4에도 뉴클레오솜이 있어. 그치? 오픈된 부분도 있고 DNA가. 그죠? 그 다음에 펼쳐진 응축된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게 염색4 모습이고 염색4 모습으로 평상시 단기 때는 다 염색4 상태로 존재한다고. 오케이? 염색4 상태로.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세포에 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정보에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된 부분도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 그지? 근수축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놓여있는 유전자. 이렇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존재할 건데 그걸 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러분의 세포에 핵이 뚜렷하게 있으면 그지? 아빠한테 받은 염색사가 있고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찍찍 뻗어있는 거가 오케이? 하나 찍 뻗어있는 게 이 DNA에 응축된 부분도 있고 그죠? 오픈된 부분도 있는 거. 근데 이 파란색은 아빠한테 받은 거, 빨간색은 엄마한테 받은 거 이런 거. 오케이? 이 실가닥이 몇 개 있냐면 총 사람은 46개 있어. 오케이? 46개 있어.
그리고 얘가 좀 덩치가 커져서 살짝 물질교환에 불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물질교환에 불리하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S기 때 어때야 돼? DNA를 여기 있던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반반씩 다 정보를 카피하고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나눠줘야 되겠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치? 덩치가 커져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니도 핵을 갖고 있고 나도 핵을 갖고 있게끔 해야 할 거니까 핵 속에 있던 정보를 먼저 원본이고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염색사 모습으로 이 모습 그대로 DNA도 2배로 복제, 히스톤도 2배로 준비해서 염색 3호수로 카피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염색 3호수로 카피한다고. 이게 S기라고. 오케이? 원본을 바탕으로 카피를 했다고. 오케이? 근데 여전히 어떤 부분은 펼쳐져 있고 어떤 부분은 응축되어 있으니까 그지? 이 상태로 복제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렇게 가. 복제된 너는 이렇게 와서 이동하다가 보면 정보가 어쩔 수도 있어. 끊길 수도 있어. 소실되거나 정보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완벽하게 분열을 다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G2기를 맞춰서 완벽한 세포 분열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제 본격적인 분열을 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염색체가 등장하는 거야. 오케이? 그 염색체는 뭐냐면 얘를 그지? 이 아이 복제된 이후에 이 아이를 히스톤이라고 하는 아이가 일부분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 히스톤을 2배 더 많이 준비를 시켜서 모든 실패 히스톤에다가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동여매는 거야. 이동하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만 쓸 거고, 그지? 있던 기본의 원래 유전 정보는 이동하다가 끊기면 안 되잖아. 원본의 정보가 소실되면 안 되잖아. 그지? 쓰레기 아닌 것들만, 그러니까 쓰레기 갖고 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쓰레기가 아닌 귀한 정보는 어떻게든 다 갖고 가야 되잖아. 소실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아이를 히스톤을 더 많이 발달시켜서 이렇게 돌돌돌 동여맨 뭘 만들어주는 거야? 염색체라는 알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오케이? 복제된 이후에 얘가 염색체가 되고 여기 봐 칠판 얘도 복제된 이후에 이렇게 돌돌돌 동여면서 히스톤을 더 많이 발달시켜서 히스톤을 동여면 이렇게 염색체가 되는 거라고. 돼요? 그래서 너도 염색체고요. 오케이? 너도 염색체라고요. 이 모습을 이렇게 나비처럼 표현한다고. 오케이? 이 그림 돌돌돌 히스톤이 막 동염해서 응축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얘를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로 표현한다고. 똑같이 이렇게로. 돼요? 나비처럼. 돼요? 그리고 이 둘은 크기가 똑같아.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포커스, 어떤 포커스? 봐봐. 만약에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람의 유전이라고 해서 유전 인자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여러분이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정보를 받나? 예를 들자면 아빠는 얼굴이 조금 시커매 피부색이. 근데 엄마 얼굴이 하얄 수도 있지. 피부색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동일한 정보를 항상 주지 않잖아. 오케이? 나는 잡종일까 순종일까? 우리가 뭔가 잡종이라고 하면 믹스견 같고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상상이 되는데 아니야. 잡종이라고 하는 건 그 생물학적 유전 정보에서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아빠한테 받은 정보와 엄마한테 받은 정보가 여러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모두 다 똑같냐 이거야. 똑같을까? 그렇지 않죠. 왜? 키라는 형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조개가 있냐 없냐도 있을 거고 아빠는 이마가 약간 탈모돼서 M자처럼 이렇게 약간 확 펴였는데 엄마는 일자일 수도 있고 그죠? 이마선에서 대해서 형질이 다 다른데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정보가 모두 다 엄마한테 온 것과 아빠한테 온 게 다 똑같진 않잖아. 예를 들어 혈액형 A, B형만 보더라도 아빠는 A를 줬고 엄마는 B를 줬고 서로 다른 걸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유전 형질은 대체적으로 싹 다 잡종이야. 다 달라.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다 다른 걸 받아. 그걸 알파벳 기호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아빠는 뭐 예를 들어서 완두콩 모양에 대해서 모양을 둥글게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줬대. 오케이? 근데 엄마는 주름지게 해주는 걸 정보를 줬어. 돼요? 그리고 이게 아빠한테 받은 거고 이게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이게 체세포니까 지금. 그죠? 보통 저 실가닥이 사람은 총 46개를 갖고 있다고. 근데 나는 하나, 둘, 딱 2개만 그림을 그렸어. 돼요? 오케이? 왜냐면 46개 다 그리기 힘드니까. 2개만 딱 그렸어. 그리고 이 2개에 해당하는 염색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세포가 이 세포로부터, 이 체세포로부터 또 하나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만들어내야 할 때 여기 이렇게 하나 갖고 있었던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했잖아. 대문자 R,
그걸 바탕으로 대문자 R 이렇게 카피했으니까 똑같은 정보가 카피가 됐겠지. 그죠? 이 파란색은 뭐와 주름지게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카피했잖아. 소문자, 소문자.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에 놓여져 있던 이 대문자 R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놓여있는 정보도 얘에 해당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대로 똑같이 카피가 된 거잖아. 얘에 해당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똑같이 그대로 카피가 된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소문자 R에 대한 정보여야 돼? 대문자 R에 대한 정보여야 돼? 대문자 R이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여기 위에 놓여있는 이 정보를 그냥 그걸 그대로 바탕으로 하여 똑같이 동일하게 카피가 된 게 얘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 반틈 가닥을 너는 나의 병신아 이러진 않지. 우리 마치 소울메이트 같아. 너와 나랑 통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느낌으로 너는 나의 동반자? 분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분자를 쓴다고. 그래서 이 반틈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해. 염색 분체. 오케이? 그래서 염색 분체에 얘가 똑같이 카피돼서 만들어진 것도 염색 분체. 오케이? 그래서 염색 분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하나의 염색체가 이루어져 있어. 돼요? 유전 정보가 그대로 복제가 된 다음에 응축된 거니까. 돼요? 여기 소문자 R도 마찬가지야. 이 소문자 R 얘도 소문자 R에 대한 유전 정보가 놓여 있는데 얘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의 염색 분체고요. 이 염색 분체가 그대로 카피돼서 하나가 더 있죠?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염색체 하나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다. 이 분체는 분신 똑같다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 B쪽 아래에 나와 있는 염색체를 설명하는 건 하나의 염색체에서 이 반틈과 이 반틈은 염색 분체 관계라고. 하나의 염색체에서 이 반틈과 반틈은 각각 염색 분체의 관계야. 이 하나의 염색체에서 이 반틈과 반틈. 돼요? 하나의 염색체에서 그 반틈과 반틈은 염색 분체상이다. 하나의 염색체에서 이 반틈과 반틈은 염색 분체상. 되겠어요? 네, 염색 분체상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상동 염색체 개념이 있어. 상동. 자, 봐봐. 이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정보죠. 왜냐면 우리가 체세포니까 반틈은 아빠한테 받았고 반틈은 엄마한테 받았다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카피가 돼서, 그죠? 카피가 된 상태로 아빠한테서 왔던 정보들이 염색체가 된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엄마한테서 온 정보들이 복제가 된 이후에 소문자를 갖는 그들이 그대로 카피가 돼서 하나의 염색체가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둘 관계, 그지? 자, 구분을 잘 지어야 돼. 꼭 친구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상동 염색체냐고 물어보는데 염색 분체라고 하기도 하고 염색 분체를 봤는데 거기다 상동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그들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는 부계한테 받고 하나는 모계한테 받아서 부모로부터 부모와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서로 한 쌍을 이룰 때를 상동이라고 한다고. 한 쌍. 이 둘의 관계가 상동이야. 이 둘. 이 하나의 염색체 내에서 이 둘이 아니고 절대 선우야. 오케이? 한 개의 염색체 내에서 너와 너는 분신이야. 분신. 가피본. 한 개의 염색체 내에서 너와 너는 분신이야. 염색 분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한 가닥, 반 가닥, 두 개의 염색 분체로 하나의 염색체가 구성된 거고 그리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라면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그래서 서로 상동관계라고. 오케이?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여러분 거기 책 염색체 설명 나와 있어. 크게 사람은 염색체가 기능에 따라 그지? 이렇게 아래 핵형 분석 그림 보이죠?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쭉 해서 22번 염색체 그리고 23번째에 어떤 아이는 X, 어떤 아이는 Y 이렇게. 그죠? 그럼 보시면 얘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 여기 봐.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여기도 아빠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받았어. 이렇게. 각각 다 상동관계라고. 상동. 얘도 상동. 선생님 근데 이 Y 염색체는
X와 Y로 봤을 때 얘와 얘가 크기가 다르니까 원래 상동이라 하면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은데 거의 대부분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의 대체적으로 동원체 위치도 똑같은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상동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르잖아요. 달라도 Y는 항상 아빠, 아들한테만 있어. 오케이? 그래서 Y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빠가 얘한테 줬다라는 건 확실해. 그리고 X는 엄마가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양 크기가 다르더라도 그게 이제 메인의 조건이 아니야. 오케이? 대체로 상염색체의 경우에는 모양 크기들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성염색체 X, Y에서 일부만 약간 차이가 있어도 넌 아빠한테 준 게 확실, 넌 엄마한테서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X, Y도 뭐에 해당한다? 상동염색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은 거고.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염색체에서부터 22번째에 해당하는 44번째에 해당하는 이 염색체까지 여기 위에 놓여있는 정보들은 남자라고 해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여자라고 해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게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유전 정보들이 놓여있어요. 여기에. 오케이? 얘를 확대해보면 아까 방금 그렸던 염색사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염색사의 DNA 유전자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1번에서부터 22번까지 총 44개에 해당하는 상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23번째만 남자는 X와 Y 염색체, 여자는 똑같은 크기의 XX 염색체. X 염색체가 제일 큽니다. 크기가. 요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성염색체가 갖고 있으면 남자, 똑같은 X염색체 가지고 있으면 여자. 그러면 여자의 X염색체 두 개는 항상 엄마가 한꺼번에 다 준 거야? 아니야. 그지? 나라고 하는 체세포는 항상 모든 유전 정보가 아빠한테 반틈, 엄마한테 반틈 받은 거니까 아빠도 X, Y를 갖고 있어서 X를 갖고 있잖아. 아빠가 준 X 하나와 엄마가 준 X 하나가 운이 좋게 둘 다 X를 받았을 경우 여자인 사람이 태어나는 거라고. 넌 남자인 사람인 거. 돼요?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오른쪽에부터 1번부터 4번까지 다 끝낼 거고 체세포 분열의 특징까지 조금 설명을 더 할게요. 제가 넘어가셔야 돼. 1번에 세포는 뭐 하기 위해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1번 생명활동이 필요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죠.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오히려 물질 교환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질 교환이 원활하면 작은 크기 세포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 크기가 큰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세포의 개수가 많아서 그래. 오케이? 개수가 많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세포 주기는 크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시기에 분열을 하는데 간기는 다시 G1기 그죠? S기 그죠? G2기로 나눠지더라고. 그리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마치면 M기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만 그때만 염색체가 등장해. 그래서 그 염색체가 아까 방금 막대기 같은 구조 염색체에 이 염색체가 등장하는데 그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걔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눈다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눈다고. 후기, 말기로. 그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이 시간에 또 할 거야.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린 그걸 거기를 세포 주기라고 하더라. 맞죠? 항상 분열을 하고 그죠? 또다시 또 얘가 커질라 치면 또 얘도 또 똑같이 간기를 거친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분열을 거칠 거니까. 그래서 5고요. 간기는 세포가 휴먼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휴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이때 생명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의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 만들고 효소 만들고 그 다음에 덩치가 커지니까 복제하고 분열 위한 준비를 하고 나눠지잖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X예요, X. 분열기에 비해 간기가 훨씬 길다. 5고요. 세포 주기를 반복하면 할수록 세포 크기가 점점 작아질까요? 아니에요. 분열을 한 다음에 만들어졌던 이 딸세포가 또 똑같이 성장하는 시기 G1기가 있으니까 처음과 똑같이 커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계속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 그러니까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을 빠른 체세포 분열만 하기 때문에 이때만 좀 작아진 형태인 거지. 뭐 할 때만 나날이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만
작아지는 형태로 가는 거지 대부분은 원래 이 세포가 다시 성장하는 지원기가 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3번 그림, 3번 별표, 4번 별표. 3번과 4번은 이 기본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장 스탠다드한 유형의 문제. 염색사와 DNA와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을 아셔야 되는 거. 가가 지금 뭔데요? 염색 분체죠.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어. 복제한 이후에 막대기 같은 모양. 그죠? 이 전체가 염색체인데 이 반틈과 또 이 반틈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 염색 분체라고요. 맞죠? 그래서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얘를 확대를 해서 펼쳐보면 이렇게 정보들이 펼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응축된 부분도 있더라. 그죠? 응축되어서 동염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맞죠? 유전 정보가 펼쳐져 있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게 DNA고 얘를 응축시키는 B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의 디테일한 이름은 뭐고? 히스톤이에요. 히스톤. 그리고 이렇게 응축된 이 덩어리를 우리는 뉴클레오솜, 응축의 기본 단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솜이라고 하기도 하고 솜이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응축의 기본 단위. 응축이 압축이야. 응축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뉴클레오솜이 있는 부분과 DNA가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 이때의 모습이 염색사, 평상시 단계 때 존재하는 염색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를 구성하는 A와 B 문제를 다 썼고요. A는 DNA, B가 단백질. 그다음 2번 하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는 염색 분체. 그죠? 그다음 3번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나와 같은 부위를 뭐라고 하더라? 유전자. 그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블라블라블라블라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을 건데 그 나열되어 있는 정보에 물리학에 대한 정보 또는 화학에 대한 정보 또는 지구과학에 대한 정보가 놓여져 있는 일정 특정 부분을 우린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염색체 모습이 이제 세포가 분열하러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하러 들어가서 전기나 중기나 후기 말기 때 염색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따라서 각각 볼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있고 고양이라는 종이 있을 거고 강아지라는 종이 있겠지. 그럼 걔네들은 척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척추 동물이라는 거는 똑같겠지만 그지? 우리가 사람하고 개랑 고양이가 똑같지는 않죠. 거기 들어있는 유전 정보도 다를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 종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다 같겠어? 다르겠어? 수가 다르죠? 그죠? 대체적으로 종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다 다릅니다. 종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그죠? 근데 염색체 수가 같은 종도 있어요. 같은, 서로 다른 종도 있어요. 그리고 동물만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식물도 스스로 효소나 호르몬들 같은 걸 만들어서 그죠?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 외부로부터 물질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필요한 걸 합성해서 광합성이라는 것도 하니까 그지? 식물도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자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우리 보통 이제 2N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체세포 속에 있는 핵상을 표현할 때 2N이라고 표현을 해.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항상 한 쌍으로 있으니까 한 쌍으로. 그래서 2N 상태로 염색체 수가 12개야. 토마토가. 오케이? 근데 토마토라고 하는 얘뿐만 아니라 뭐 기억은 명확히 안 나지만 감자? 얘도 똑같이 12개의 개수를 갖고 있어. 근데 개수, 이 막대기 형태의 덩어리의 개수가 너도 하나 해서 총 12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똑같은 것 뿐이지 여기 위에 나열되어 있는 이 정보는 똑같은 걸까? 그러면? 달라. 막대기 덩어리의 개수만 똑같은 거지 그 안에 디테일하게 놓여져 있는 이 유전자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정보들은 달라서 누구는 토마토로서 누구는 감자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뿐이야. 겉으로 동염해져 있는 그 막대기 덩어리의 그 크기가 똑같아 보이는 그 개수만 똑같은 것 뿐이야. 거기 안에 놓여있는 디테일한 유전 정보는 다 다르더라. 종별로 다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 좀 잡아드려 봤고요. 그 다음 4번에 그래서 사람의 핵형을 분석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6개의 염색체 수를 갖더라. 그런데 걔네들을 두 개씩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다 보면 44번, 그러니까 22번째까지는 일반적인 성별 구분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랑 공통으로 가져야 될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상염색체고 23번째가 성염색체더라. 그지? 남자는 XY를 갖더라. 여자는 XX를 갖더라. 그리고
성염색체인 XY와 XX마저도 얘 둘도 서로 크기가 다르더라도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서 서로 상동이다. 되겠어요? 자, 그게 여러분 책 1번 상은 니음으로, 성은 니은으로, X는 리을로, Y는 기억으로 가겠죠. 그리고 모양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타이틀은 아니라고, 상동에. 그치?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루는 이게 상동의 제대로 된 원래 개념이야. 상동 염색체 개념은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 한 쌍을 이루는 이 대 타이틀이 먼저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 한 쌍을 이루는 이 맞고, 대체적으로 어쩌더라? 크기들이 똑같더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잡고 넘어갈게. 넘기기 전에 뭐가 있냐면 염색체 모습에서, 이게 염색체랬잖아. 염색체 모습에서 가운데 마치 목처럼 쪼여지는 부분 있죠. 허리처럼 마치 쪼여져 있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동원체라고 해. 동원체. 하나의 염색체당 각각 동원체라고 하는 특정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상동의 경우는 아빠한테 받은 게 이거고 엄마한테 받은 게 이거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한 쌍의 상동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동원체 이 포지션의 위치 부분이 거의 일치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사이즈가 이렇게 거의 약간 전체 일 중에서 한 3 정도 포지션에서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상동 염색체는 크기가 요만하고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동원체 위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상동으로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크기가 있고 얘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 크기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가 정확하게 보면 얘는 거의 이 정도의 위치에 동원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이렇게 5 정도의 위치에 동원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전체 크기가 똑같아 보여도 이 두 개는 상동은 아닌 거야. 동원체 위치가 다르니까. 돼요? 동원체 위치가 똑같아야 정확히 서로 상동인 거야. 됐죠? 이 정도까지 좀 잡아드려 봤어.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봐. 그래서 실제 분열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 이사하는 당일이야. 이사하는 당일날 어떤 순서를 거쳐서 후루룩 뚝딱뚝딱 분열하는지를 한번 봐보자고. 그리고 그런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동물은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어려워. 근데 식물은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야. 왜냐하면 동물의 경우는 이제 몸의 부위마다 세포 분열하는 속도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가 났을 경우, 그 상처 밑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이 새로운 살이 생기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 충당이 되어야 거기다 이제 새 살이 아물면서 되는 거고, 주변에 모세혈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덩어리를 이용해서 체세포 분열을 동물을 이용해서 관찰한다 치면 피범벅이야. 그 조직 주변에 모세혈관들도 있을 거고 그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피범벅이 되면서 뭔가를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식물은 좀 깔끔해. 왜? 혈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세포 분열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배운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배울 거야. 체세포 분열 과정. 그리고 그걸 식물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오늘 끝내볼 거야. 그리고 오늘 배웠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체세포 분열 과정하고 약간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약간 또 디테일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 내 정보, 내 유전 정보에 내 체세포의 정보의 딱 절반만 가지고 있는 난자라고 하는 생세포를 만드는 생세포 분열 과정을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생세포 분열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 오케이? 근데 체세포 분열 과정도 처음 배울 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세팅을 잘 해놔야 최종적으로 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 과정을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것까지는 가야 여러분이 3학년 2학년 수준까지 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간기부터 이어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볼게. 어떻게 해서 체세포 분열하는지. 동물과 식물 세포가 살짝 다른데 핵 분열 과정은 거의 똑같아요. 자, 핵 속에 있는 정보가 분열되는 과정이니까 얘를 우리는 핵 분열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간기부터. 얘가 뚜렷하게 있었어. 그치? 근데 저는 얘는 두 개.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정보가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있다는 전제 하로 지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간기 때 이렇게 있었어. 네? 간기를 지나면서 살짝 덩치가 커지니까 어메 덩치가 너무 크다. 이럴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복제해서 너도 핵 나도 핵 갖고 있는 원래 오리지널 작은 사이즈가 되자 라고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는 뭐야? 애쓰기 때. 그죠? 간기 애쓰기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거야. 원본 이렇게 있어. 염색 3호습으로. 그지? 그럼 아빠한테 받은 원본을 복제할 거고, 그죠? 엄마한테 받은 원본을 이렇게 DNA를 2배로 복제했어. 그지? 어떤 모습으로? 간기 때. 즉 염색 4의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간기 때 염색 4 상태로 DNA를 2배로 복제. DNA를 2배로 복제. 됐죠? 그리고 나머지 G2기 때 세포 소기관이 2배로 준비되는 건 그건 생략할게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분열하기 위한 준비를 들어가게 되면 이 핵 속에 존재하는 실처럼 복제됐던 그게 실 형태 그대로 존재하다 보면 정보가 이동되다가 끊길 수도 있겠지. 그지? 아까 간기라는 식이 G1기, S기, G2기를 거치면서 준비를 방금까지 해서 완벽하게 했어. G1기 거쳤어. S기 거쳤어. DNA 2배 복제, G2기 거쳐서 세포 소기관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이 동안까지는 핵이 있어. 핵. 이동까지는 핵 안에 언저리에서만 유전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근데 핵 속에 있는 정보를 2배로 갖고 있는 상태로 보통의 경우 사람은 46개잖아. 이 정보가 46개. 근데 46개를 다 그림을 그려서 이동시키기 내가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딱 2개만 쓴 것 뿐이야. 돼요? 근데 그게 비좁은 공간 핵 속에서 정보들이 이동 간다라고 하면, 그치? 너무 공간이 좁잖아. 그치? 그래서 핵이 사라져. 제일 먼저는 이 뚜렷했던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그지? 세포질로 나와서 유전 정보들이 반틈으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자, 분열하는 제일 첫 번째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 전기였어. 전기 때 핵막이 사라져. 이렇게 핵막이 사라져. 그리고 여기 있던 얘가 염색체. 너도 염색체로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염색 4로 존재하고 있던 얘들이, 염색 4로 복제됐던 얘네들이 염색체로 점점 응축되기 시작해. 그래서 요렇게 응축돼서 얘가 돼. 돼요? 그리고 요렇게 응축돼서 얘가 돼. 이렇게. 돼요? 즉 단기 외의 전기 때는 뭐가 된다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핵이 사라져.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해. 소실이 사라진다는 표현이야.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핵 속에 되게 일부분이 핵막 너머에 되게 진하게 뭔가 염색돼서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뭐 몽고반점인가 점인가라고 하는 느낌처럼 보이는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이 있어. 그걸 우린 인이라고 해. 원소기호 인이 아니야. 우리 이 피 얘 말하는 게 아니야. 동음이어야. 그냥 진하게 마치 점처럼 보이는 핵 속에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라진다. 핵이 사라진다는 의미야. 오케이? 핵막과 인이 점점 사라져. 그리고 전기 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유전 정보, 이 염색체를 반반씩 정보를 반으로 끌어가야 되니까 그 반반씩 정보를 양쪽으로 나눠가기 위한 밧줄이 등장합니다. 표현은 내가 밧줄로 표현했어요. 밧줄로 표현하는데 얘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방추사라고 해요. 얘를 방추사가 등장합니다. 돼요? 그럼 이 방추사는 여기 양쪽 세포의 사이드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 이 염색체의 도번체, 여기 마칠판, 여기에 반틈 부착하고요. 그 다음 또 여기 이쪽에서 나온 방추사가 여기에 이렇게 반틈 등장해요. 결합해요. 하나의 염색체에 서로 양극에서부터 나왔던 방추사들이 하나의 염색체의 도번체의 반반을 결합한다고. 마찬가지로 이쪽 방추사도 이렇게 이 염색체의 도번체의 반반을 결합하면 너도 여기서부터 나왔던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있던 나오는 방추사들이 하나의 염색체에 양쪽에서 다 결합을 시켜서 지그재그로 어떤 모습으로 배열시키냐면 중기가 되면서 점점 얘를 핵이 어차피 사라졌잖아. 그래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염색체 세포의 가상의 적도면, 적도가 어디 있어요? 위도 0도죠. 우리 지구본을 보자면 위도 0도로 가운데에 배열시킨다고.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가운데 배열시켜요. 여기와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나왔던 방수사, 여기서부터 나왔던 방수사, 여기서부터 나왔던 방수사, 여기서부터 나왔던 방수사입니다. 그래서 적도에 해당하는 가운데에 배열했다라고 해요. 이거 우리는 중기라고 합니다. 얘가 전기였었죠. 앞전자. 얘가 전기예요. 그다음 얘는 뭐예요? 중기예요. 중기.
이 중이 뭐야? 가운데 중. 그죠? 모든 염색체가, 그지? 모든 염색체가 적도면을 배열한 시기. 적도면이 가상의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썼어. 그럼과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기의 시기보다 중기의 시기가 되게 작고요. 그 다음 후기나 말기의 시기보다 중기가 상대적으로 분열하는 시기 중 가장 짧은 시기야. 시기 중 가장 짧은 시기야. 오케이? 중기가 제일 짧은 시기야. 그래서 중기에 다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하면 그러면 마치 미지에 전기톱이 있는 것처럼 가운데가 잘려 이렇게 잘리면서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 그 다음은 이렇게 얘 염색체 얘의 세포의 세포질이 약간씩 양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처럼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면서 얘가 옆으로 이렇게 반반씩 이 연결됐던 방주사가 얘를 마치 끌어가는 것처럼 양쪽 극으로 염색 분체들이 이동되기 시작해. 이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들이 양쪽의 방수사, 이 가운데 잘려진 동원체 반틈에 이끌려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양쪽으로. 너에 해당한 염색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무슨 기야? 이게 후기야. 돼요? 앞전자, 가운데 중자. 여러분 4개만 기억하는데 앞전자, 맨 앞에 핵막가인이 사라지는 시기. 그지?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면서 핵막가인이 사라지고 방수사가 최초 등장하는 시기가 전기. 그리고 그 방수사에 의해서 모든 염색체 가운데 뿅뿅 결합하면 지그재그 형태로 모든 염색체를 적도면에 같이 다 배열시키는 시기가 중기. 중기에 배열하자마자 얘가 전기톱, 텍사스 전기톱 마냥 가운데가 마치 미지의 어떤 효소에 의해서 잘리면서 찍 강양구로 쭉 이동해가는 시기가 이게 후기야. 그래서 후기는 어떤 특징을 보인다? 적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후기는, 그지? 염색 분체들이 양쪽 극, 염색 분체가 양극, 여기서 여기를 양극이라고 하겠죠? 그죠? 양 사이드,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 양쪽 사이드로 이동해가는 시기가 후기입니다. 네? 그럼 후기가 끝나면 그 다음 이제 말기가 될 겁니다. 말기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면, 자, 말기가 되면 완벽하게 말기가 다 완료된 건 아니야. 끝으로 얘네들이 이 염색 분체들이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다시 2개의 딸 핵이 양쪽으로 2개의 핵막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 핵막 안에는 여기로부터 온 것과 여기로부터 온 것이 각각 배치를 할 거예요. 검정 거 하나, 그죠? 파란 거 하나, 이거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 핵을 만든다고요. 이렇게 핵막, 맞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양쪽으로 끝나서 갔을 거니까 검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이렇게 핵막을 만들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처음에 하나의 핵 속에 검정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복제돼서 똑같이 검정 거, 파란 거 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말기, 핵 분열의 맨 마지막 말기의 특징은 뭐다?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2개의 딸핵이 만들어져. 거기에 당연히 이 핵 안에는 각각의 복제됐던 정보의 반반들이 각각 다 들어가져 있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땡이냐? 아니에요. 오케이? 이 다음에 여기까지는 지금 핵이 2개로 되는 분열을 한 거고요. 맨 말기, 핵 분열의 말기 맨 마지막에 추가적인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야 돼. 추가적인 세포질 분열까지. 세포질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분열을 해야지만 완벽히 2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포질 분열까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C쪽에 오른편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차이가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별표 한번 쳐줘봐요. 꼭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식물과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동물은 세포 벽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세포는 단단하고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이 계속 반복된 게 아니야. 식물만 여러분 식이섬유라고 하는 소화가 안 되는 그 단단한 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세포 벽을. 그지? 콩나물이나 그런 거 많이 먹게 되면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게 세포 벽에 해당하는 셀룰로스 성분이 동물의 소화기관에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세포 벽 성분을 네모난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규칙적인 모양이 반복되는데 동물은 그게 없어.
그래서 동물은 마치 어떤 식으로 세포질 분열이라는 거냐면 원형질이 함입돼. 즉 여기 안쪽에서 그러니까 텐트를 친다라고 하면 그지? 이제 관찰하다 보면 밖에서 마치 미지의 어떤 힘이 이렇게 완력을 가해서 얘를 쪼여내는 것처럼 보일 거야. 오케이? 오케이? 마치 미지의 힘에 의해서 얘가 쪼여지는 것처럼 보일 건데 그렇진 않고요. 내부에서 선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얘네가 여기 끝과 끝을 당겨서 안으로 쪼여오는 거야. 그래서 수축이 돼. 이렇게 쪼여져서. 오케이? 밖에서부터 마치 안으로 쪼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동물은 수축환이 형성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기 설명에 써줘봐. 수축환이 형성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세포질이 함입되거나 또는 원형질이 만입된다. 만입과 한입은 같은 표현이야. 함몰되어 들어간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함몰되어 들어간 형태처럼 두 개의 세포들이 뚝 떨어져 나가. 세포질 함입, 세포질 만입 또는 원형질 만입, 원형질 함입 똑같은 표현이야. 만입, 한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쪼여 들어가서 뚝 떨어진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되죠? 근데 식물은 그렇지 않아. 식물은 어때? 세포의 제일 바깥에 세포 벽성분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써줘 볼게. 식물은 네모네. 식물은 보통 네모나고 세포 벽성분을 외부에서 갖고 있어. 그리고 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두 개의 딸에게 만들어졌어. 그치? 근데 완벽하게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려면 너도 세포벽을 갖고 있고 너도 너 거의 세포벽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세포벽들을 갖고 있으면서 떨어져 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이 핵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해 세포벽에 대한 성분을 이 핵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해 세포벽이 가지는 성분을 안에서부터 차차 쌓아나가. 오케이? 그래서 어린 세포벽 성분, 중앙에 생긴 어린 세포벽 성분을 얘를 세포판이라고 해. 중앙에 생긴 어린 세포벽 성분을 세포판이라고 해요.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식물은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변이 아니라 세포벽. 그래서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그치? 중앙에 생긴 어린 세포벽 성분이 쌓여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마치 세포질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인지될 수 있어요. 오케이? 동물은 밖에서부터 마치 쪼여지는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식물은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 얘가 쌓은 세포벽 성분,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의해서 얘가 쌓은 세포벽 성분이 차츰 안에서부터 쌓여져서 두 개라 딱 분리되어 떨어지지 않고 경계를 만들면 너도 하나의 세포, 너도 하나의 세포로 기능을 하는 거지. 되겠어? 자, 오른쪽 5번 완성해줘봐. 5번 완성해줘봐. 5번 오른쪽에 5번 완성해줘보세요. 다음과 같아서 우리가 원래 139쪽까지 설명을 하려 했었는데 이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자. 숙제 먼저 해줄게요. 그래서 숙제는 거의 이제 다음에 내가 체크를 할 때 140쪽에서부터 141쪽에 8번까지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141에 8번. 얼마 안 돼. 진짜 얼마 안 돼. 근데 140쪽에서부터 141쪽에 8번까지 완성을 잘 해주셔야 되고, 아 미안하다. 141쪽에 9번까지다. 9번까지 세포질 분열까지 했으니까 9번까지 숙제로 해오시고, 추가적으로 여기 양파 뿌리 끝을 이용한 체세포 분열 관찰하는 거 설명해달라고 해야 돼. 내가 까먹으면. 자, 5번 확인해볼게. 자, 간기 어디로 가야 돼? 5번에 간기 이음으로 가야 돼. 그지? 전기 어디로 가야 돼? 디귿. 그죠? 이제 막 핵막이 사라지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나는 게 염색체는 전기니까. 중계는 가운데 배열에. 그지? 그래서 기억. 후기는 어디로 가야 돼?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죠? 디귿, 니은으로 가야 돼. 말기 어디로 가야 돼? 리을로 가야 돼. 그래서 연결 잘 지으시고,
세세포 분열 과정 복습을 잘 하셔야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 이해가 쉬워요.